자,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 기본적인 뼈대 움직임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은 계속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아시는 기존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이 밑에 몇 초로 넘어가라고 적어 둘 테니까요. 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본적인 뼈대 움직임 5가지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경추, 두 번째 흉추, 세 번째 견갑골, 네 번째 상완골, 다섯 번째 손목의 움직임으로 제가 운동을 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뼈대는 흉추, 견갑골, 상완골입니다. 그래서 이 흉추, 견갑골, 상완골의 독립적인 뼈대 움직임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흉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흉추는 척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는 총 3가지 뼈대로 나뉘는데, 목 쪽에 있는 뼈를 경추, 갈비뼈가 달려있는 척추를 흉추, 갈비뼈 밑에 골반 쪽에 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흉추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립의 상태의 흉추를 앞으로 마는 게 굴곡,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게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추의 움직임은 중립, 굴곡, 신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입니다. 이 견갑골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 앞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줄 수 있어요. 이거를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인.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견갑골을 모아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후인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이런 식으로 으쓱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거상.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뼈가 회전도 할 수 있는데, 이 상완골을 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견갑골도 위로 돌게 되는 것을 상방회전이라고 하고, 팔을 내리는 과정에서 날개뼈가 밑으로 회전하는 것을 하방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움직임은 중립을 포함해서 전인, 후인, 거상, 하강, 상방회전, 하방회전 총 7가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견갑골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상완골의 움직임인데, 상완골의 움직임은 팔 뒤꿈치의 움직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팔 뒤꿈치가 몸 안쪽으로 도는 거를 내회전, 몸통 바깥쪽으로 도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봤을 때는 팔꿈치가 몸통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게 내회전, 몸통 쪽으로 붙는 게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흉추, 견갑골, 상완골의 독립적인 뼈대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것은 각각 뼈대의 관계입니다. 이 뼈대의 관계는 총 4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흉추, 상완골, 견갑골의 뼈대 관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견갑골을 전인시켜 볼 테니까 나머지 이 흉추와 상완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깨를 전인시켰습니다. 흉추는 굴곡되고 상완골은 내회전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견갑골을 후인시켜 볼게요. 견갑골을 후인시키니까 흉추는 신전되고 상완골은 외회전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견갑골, 흉추, 상완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다 같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견갑골, 흉추, 상완골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척추와 척추의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척추는 3가지 부위로 나뉜다고 설명해드렸죠. 경추, 흉추, 요추. 이 3가지 뼈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흉추를 신전시키면 나머지 경추와 요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흉추를 신전시켰습니다. 흉추를 신전시키니까 요추도 같이 신전되죠. 근데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뼈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경추죠. 이 경추는 이 흉추와 요추와 반대로 굴곡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턱을 이렇게 당기는 자세를 경추 굴곡이라고 하고요. 턱을 이렇게 들어서 제끼는 자세를 경추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흉추를 신전시키니까 경추는 오히려 굴곡됐어요. 반대로 제가 이번에는 흉추를 굴곡시켜 볼게요. 이 요추는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굴곡이 되지만 경추는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추 신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요추는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만 경추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척추와 척추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자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이 흉수는 플러스인데 경수는 마이너스, 흉수는 마이너스인데 경수는 플러스. 이거를 나중에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와 척추의 관계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인 척추와 골반의 관계입니다. 자, 중립 상태에서는 다 같이 중립이죠. 근데 제가 흉추를 신전시키니까 요추도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간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근데 골반이 어떻게 돼요? 골반도 같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이거를 골반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흉추를 제가 굴곡시켜 볼게요. 자, 흉추를 굴곡시키니까 요추도 굴곡되고, 요추가 굴곡되니까 이번엔 골반이 어떻게 돼요? 뒤로 기울게 되죠. 이거를 후방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움직임은 요추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 골반과 요추는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의 움직임은 요추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척추와 골반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견갑골의 회전과 상완골의 회전의 관계입니다. 견갑골이 상방 회전할 때는 상완골이 내회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이 하방 회전할 때는 상완골이 외회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팔을 들 때는 상완골이 내회전하고 팔을 내릴 때는 상완골이 외회전한다. 여기까지가 견갑골의 회전과 상완골의 회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뼈대의 독립적인 움직임과 그 세 가지 뼈대가 만드는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전에 써먹기 이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와이레이즈도 같이 배우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이 뼈대의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세라밴드가 필요합니다. 세라밴드는 이제 어디서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세라밴드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와이레이즈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흉추는 최대 신전, 어깨는 하강, 그 다음에 손은 오버 그립으로 잡고요. 어깨보다 살짝 좁게 잡아서 장력을 걸어주세요. 자,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제가 자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앞뒤 양옆으로 시작 자세. 90도. 거상, 거상 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거상 후인, 거상. 90도 제자리. 옆에서 봤을 때 시작 자세 90도 거상, 거상 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거상 후인, 거상 90도 제자리. 자, 뒤에서 봤을 때 90도 거상, 거상 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역순으로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거상 후인, 거상 90도 시작 자세. 시작 자세 90도 거상, 거상 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 역순으로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거상 후인, 거상 90도 시작 자세. 이 와이레이즈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견갑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흉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상완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번째는 손과 손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견갑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작 자세에서 흉추는 최대 신전, 견갑골은 하강, 상완골은 외회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와이레이즈의 첫 번째 동작인 90도 동작입니다. 여기서 시작 자세와 90도 동작의 분명한 차이는 시작 자세에서는 날개뼈가 하강 상태에 있게 되면서 서로 멀어져 있다가 90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견갑골의 상부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견갑골의 상부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거상 동작입니다. 이 거상과 90도의 차이는 날개뼈의 상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견갑골이 상방 회전된 것입니다. 거상일 때 견갑골이 더 상방 회전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거상 후인 동작입니다. 이 거상과 거상 후인의 차이는 날개뼈의 상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의 위치가 낮아짐에 따라 견갑골이 하방 회전된 것입니다. 거상 후인일 때 견갑골이 약간 더 하방 회전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 동작입니다. 이 거상 후인과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의 차이는 날개뼈의 상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의 위치가 낮아짐에 따라 견갑골이 하방 회전된 것입니다. 후인에 집중한 후인 하강일 때가 더 견갑골이 하방 회전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하강에 집중한 후인 하강입니다.
이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과 하강에 집중한 후인하강의 분명한 차이는 동작 내내 붙어 있었던 상부 날개뼈가 하강이 되면서 서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견갑골이 하방 회전되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Y레이즈의 구분 동작들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작 자세와 하강에 집중한 후인하강 상태와 같이 하강이 강조된 동작에서는 날개뼈가 서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상, 거상후인,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에서는 날개뼈의 상부는 항상 붙어있되 상완골, 즉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 견갑골이 상방 회전되냐 하방 회전되냐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견갑골의 입장에서 관찰한 Y레이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흉추의 움직임 관점에서 본 Y레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견갑골이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흉추는 더더욱 완전한 신전의 형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자세, 90도 자세, 거상 자세, 거상 후인 자세까지는 날개뼈가 완전하게 하방 회전된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흉추는 약간 신전 상태입니다. 그러나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 상태로 넘어가게 될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흉추가 완전한 신전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강에 집중한 후인하강으로 넘어가게 될 시에는 견갑골의 후인이 풀리게 되면서 흉추는 약간 신전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흉추의 관점에서 본 Y레이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완골의 관점에서 본 Y레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완골은 날개뼈가 상방 회전할 때 지금처럼 상완골을 드는 동작을 할 때 내회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완골은 날개뼈가 하방 회전할 때 지금처럼 상완골을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외회전됩니다. 상완골을 들 때 팔꿈치가 점점 내회전되면서 손바닥이 바깥을 보게 되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상완골을 내릴 때는 팔꿈치가 점점 외회전되면서 손바닥이 몸쪽을 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완골의 관점에서 본 Y레이즈였고, 그 다음으로는 손과 손의 거리의 관점에서 본 Y레이즈입니다. 손과 손의 거리의 관점에서 본 Y레이즈의 요점은 오각형, 육각형입니다. 밴드가 몸의 전면에서 움직일 때는 손과 손의 거리가 오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시작 자세에서는 좁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90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넓어지고 거상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오각형의 모습과 흡사하죠. 이번엔 반대로 밴드가 몸의 후면에서 움직일 때는 손과 손의 거리가 육각형의 모습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시작 자세에서는 좁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거상 후인으로 갈 때 넓어지고 후인에 집중한 후인하강까지는 넓은 너비가 유지가 되다가 하강에 집중한 후인하강으로 넘어가게 될 때 다시 좁아지는 게 육각형의 모습과 유사하죠. 이러한 손과 손의 거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밀기 운동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상부 날개뼈를 붙이려고 하는 힘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상부 날개뼈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도 구간에서는 어깨 너비보다 넓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점은 상부 날개뼈를 붙인 채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90도 구간에서는 상완골의 너비가 적어도 어깨 너비보다는 같거나 더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밀기 운동을 할 때 바벨이나 덤벨을 잡는 최소 너비 설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Y레이즈를 4가지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었지만 앞으로 모든 설명은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니 꼭 숙지하시고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5번만 따라해 주시면 쉽게 누구나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대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운동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정말 쉽습니다. 제가 오늘도 앞부분에서 Y 레이즈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Y 레이즈를 응용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밴드를 또 가져왔어요. Y 레이즈 할 때 준비 자세를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드렸나요? 흉추는 최대 신전, 어깨는 하강, 손의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좁게 잡고 장력을 걸어준 상태에서 상완골은 외전 상태로 준비 자세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90도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입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세에서 견갑골의 상태는 하강이기 때문에 날개뼈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도로 올릴 때 날개뼈가 어떻게 돼요? 제가 중요한 게 상부 날개뼈가 붙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모여야 안정적으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딱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흉추를 신전시켰으면 이 경추는 그 반대 움직임으로 굴곡을 시켜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흉추가 확실히 신전이 돼야 90도로 올릴 때 상부 날개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흉추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수까지 확실하게 굴곡을 시켜주는 게 더 쉽고 안전하게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흉추 신전, 어깨 하강, 장력 걸어두고 시작 자세는 외회전이죠. 90도까지 들어 올릴 때 상부 날개뼈를 붙이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상완거래 회전은 팔을 높이게 되면서 내회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뼈대 움직임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손이 아래에 있을수록 외회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 자세에서는 상완골의 외회전 상태고요. 팔을 이렇게 올릴수록 내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뼈가 상방회전하게 되면서 이제 내회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리고 흉추는 항상 신전 상태 유지입니다. 덤벨을 잡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에 나가는 방향이 완전 옆이 아니라 45도로 보내주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자세를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옛날에 들어본 말 중에 주전자 물 따르듯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옛날 분들은 옛날 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맞는 얘기입니다. 와이 레이즈 할 때 설명해드렸죠. 상완골을 이렇게 드는 과정에서는 내회전, 내릴수록 외회전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마찬가지로 팔을 들어 올릴수록 내회전 하기 때문에 손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주전자 물 따르듯이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회전도 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회전이라고 했을 때 너무 내회전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내회전이 100% 걸리는 구간이 어디예요? 팔을 제일 높이 들었을 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90도까지만 팔을 올리기 때문에 내회전이 100%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걸려도 한 50%에서 60%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처럼 이게 점점 자연스럽게 내회전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각각 다른데 제 생각에는 날개뼈를 잘 활용해서 움직여주는 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